금방 그 테드의 그 오픈 멘트 속에서 자기네들의 실수를 의도적으로 연출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창조성의 창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어 반복적인 것, 토톨로지라고 하는 것인데 동어 반복적인 것이 창조성을 이해하려면 창조성 자체를 연구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만이 창조성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요. 아니. 아까 이야기했다. 미리 보기. 오케이. 자, 여러분. 사실은 본인의 강좌는 한 2시간 내지 3시간 걸려요. 보통. 그런데 여기서는 18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니까 뭐 압축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만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사실은 끝을 내야 될 판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70불이 채 안 되었던 나라예요. 70불이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다르죠. 교수님 원래 한 30년 동안 외국을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뭐 공부하러 돌아다닌 게 아니고 미술관, 박물관 방문하기 위해서. 내 전공이 미술이기 때문에 미술관, 박물관을 세계 미술관, 박물관이 16,000개 정도, 지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16,0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9,600개가 사실은 유럽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제일 많이 방문을 한 셈이죠. 그렇게 방문할 때 점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다르게 인식되는 것을 피부로, 체험적으로 와닿게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 최근에 와서는요, 특히 이 한국의 인식은 굉장합니다. 그건 우리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긍심과 자존심을 한번 부추겨 볼 필요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요, 최근에 그 한류가 이렇게 외국에 동남아시아에서는요 실제로 한류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가 쉽게 이야기해서 그네들이 그 드리밍, 꿈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패스포드가요 도둑을 맞으면은요 거의 한 800만 원에 팔려요. 패스포드. 그래서 뭐 팔아먹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그건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세대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발전이라고 할까요?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담아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메인 예를 든다면은요, 일본에서 과거에는 김치라는 것을 전혀 먹질 않았습니다. 마늘 냄새가 난다고 얕보고 좀 무식한 음식 같이 이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만은 요 한 8년 전부터 연사마 배용준 씨가 들어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 선입관을 많이 깨트렸습니다. 지금 연사마의 그 비빔밥집은 뭐 몇 년까지 지금 예약이 돼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한 끼 한 5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한 끼 비빔밥 정식이, 그런데도 그렇게 예약이 오래돼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의 한 양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최근에 김기덕 감독의 그 엽기적인 그런 작품이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 황금사자상, 사실은 이 황금사자상은 말이죠, 1992년도 베네치아 비엔날레 독일 작가 대표로서 한사학회와 공동을 수상한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백남준 선생이 독일 작가로서 출품해가지고
상을 획득한 것이지 우리 작가로서 나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자긍심을 살리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 최근에 싸이의 그 말춤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것이 난 사실은 영국에서 봤어요. 런던에서 몰랐었어요. 싸이가 그렇게 군대 2번 갈 때 내가 알아봤어. 알아봤지만 남학생들이 이 말 뜻이 무슨 말인가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군대 2번 갔다 올 때 알아봤지만은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이 그 서구를 지배하는 것도 그 이런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사실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그냥 강의와 강연 그리고 연구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지금 이 여러분들의 그리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오늘 사실은 즐길 수 있고 바쁜 와중이지만은 이 취지가 굉장히 괜찮아요.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취지. 사실은 제목은 난 뭐 세계적으로 테드라고 정립됐다고 볼 수 있지만은 나는 그걸 테다라고 정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테크놀로지하고 엔터테인먼트하고 디자인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총괄하는 것이 아트라는 거예요. ART. 예술이라는 것이죠. 교수님이 예술의 조금만 에코도 조금 줄여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예술에 내가 봉사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예술은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우리의 삶의 벗이고 친구이자 동시에 수단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 유럽만 하더라도요, 뭐 특정한 기업의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삼성의 그 스마트폰 같은 것을 선사하지 않으면 연애가 좀 하기 힘들어져요. 남자가 선사를 해야 잘 그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삼성에 대한 인식도 높고 또 텔레비전은 LG 장난도 아니에요. 스페인 같은 데 가면은요, 한 곳에 무슨 난 LG 공장이 온 줄 알았어요. 냉방기가 전부 LG. 그 붉은 색깔의 이거. 뭐 이런 거는 과거에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그 인식도를 그만큼 높여놓는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자부심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앞서가는 나라라고 그렇게 번역하기가 쉽습니다만 그건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적극성을 잃어버린 그런 해석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은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앞에 다른 나라가 없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다른 나라가 없으면은요, 당연히 필연적으로 무엇에 노출당하게 마련입니다. 그 무엇에 노출당하느냐 하면은 미래에 노출당하는 거예요. 앞에 텍스트가 없다는 이야기. 그럼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선진국은 다른 나라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선진국의 회사는 다른 나라 회사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의 국민은 다른 나라 국민이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 국민. 그건 뭐냐 하면은 미지의 세계로 쉽게 이야기해서 개척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개척이라는 것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개척 정신 이러면 보통은 그 미국의 그 개척 정신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 좀 표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의 새 지역 동부 쪽을 이렇게 정착하기까지는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알 수 없는 배를 타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는 거예요. 옮겨가는 이민자들은 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뿐입니까? 또 서부 개척사는 말이죠. 사실은 동부에서 안착된 생활을
단념하고 알 수 없는 서부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건 말이죠. 우선 이 역마차를 구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역마차를 지금 그 당시 살려면은요, 지금 비교한다면 그 NF 소나타 한 세대 정도 가격이 상당히 센 가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 팔아야 돼. 뿐입니까? 또 그 당시에는 인디언들이 있어가지고 인디언 종족에 따라서 인디언들이 세금을 걷어요. 그 가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 세금도 미리 준비해야 되죠. 또 네바다 산맥에 가면은요, 이건 뭐 호락호락한 산이 아니에요. 역마차를 타고 건너야 된다. 심지어는 30m의 눈밭에 고립되어 가지고 인육까지 묵은 그런 기록도 서부개척사에는 나와요. 그리고 또 서부개척사에는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골드러시, 그걸 위해서 말이죠. 뭐 밑도 끝도 없는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금을 구해서 꿈을 키우면서 갔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이 개척 정신, 미국의 개척 정신 중에 하나는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바로 미국은 느닷없이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미국이 선진국은 아니었었어요. 1차 세계 대전이 마치자마자 1910년대에 미국이 느닷없이 선진국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게끔 되어 있던 것이겠어. 여기에서 굉장한 개척 정신이 발휘되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그 애플의 그런 개척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그 앞서가는 문화나 문명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 나오게 된 그런 계기를 우리는 한번 성찰적으로 되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만만하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술에서는, 특히 미술에서는요, 거의 다반사예요. 한 번이라도 해본 일은 가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오리지널리티라고 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해본 것은 다시 하면 그걸 카피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해보지 않은, 심지어 자기 작품도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다음에는 해야 돼요. 이번 작품을 똑같이 하면은요,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 작가를 높이 취급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개척 정신이 사실은 미술 작품의 제작에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4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봅시다. 조금만 이걸 내가 지금 급하니까 더 안 찾겨지네. 조금만 밑으로. 오케이. A55-1 파블로 피카소. 오케이. 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1943년에 제작된 것인데 피카소가 자전거의 안장과 그리고 자전거의 핸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소대가리, 소머리라고 하면 안 돼요. 소대가리, 이 동물의 머리는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 보통 소대가리라고. 그 소대가리를 이렇게 캐스팅, 브론즈로 캐스팅한 거예요. 예, 그대로 한 것은 아니고 다시 따옮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구성이 없기 때문에. 가죽 제품은 오래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구성을 위해서 캐스팅, 그대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안장의 그 가죽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 매트리얼 느낌을 다 살린 것이에요. 사실은 이 작품은요, 정말 한 번도 누구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자전거 발명은 좀 일찍 됐습니다만은, 나도 자전거를 좋아합니다만은, 나는 생전에 안장과 자전거 핸들을 이렇게 붙여본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한 번도. 나의 심리적인 거리는 100m도 더 넘을 거예요. 이 안장과
자전거 핸들 사이의 거리는, 심리적인 거리는. 근데 피카소는 집을 나서다가 바깥에 헌자전거가 이렇게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말하자면 안장과 그 핸들의 상호관계를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엮은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작품은 지금 이거는 10억도 넘는 거예요. 나도 하겠다. 난 그런 사람이 제일 싫어. 창조성은요, 볼 때는 아주 쉬워도 할 때까지 그 에너지가 초월적인 힘을, 슈퍼한 힘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은 이 토요일 날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런 취지에 대해서만은 적극적으로 내가 찬동하는 바에 30분 늦어지고 이러는 것은 별로 찬동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테크놀로지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아트까지 다 합쳐서 우리는 앞으로 선진국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는 앞서가는 미래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합시다. IMG 2090 이미지 2090 오케이. 요거는 내가 이번에 올림픽 문화 축전이 있어요. 럽전이 굉장해서 내가 그걸 보러 많이 찍어왔어요. 굉장했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데 템즈강을 걷다가 템즈강에 이상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다음 아니 이 사람 하는 거예요. 전자 기타를 이렇게 모래로 파내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이게 뭐냐 하면은요, 그거 내가 수상해가지고 내가 유학하는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알아낸 게 그 뭐냐 하면은, 이 작가가, 템즈강 모든 지역의 임자를 조사했었어요. 주인이 누군가, 땅 임자가 누군가를 다 조사했는데, 세상에 지금 내가 여기서 찍은 데하고 저 다리 있는 데까지는 임자가 없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엘리자베스 여왕 땅이에요. 그래서 런던 시청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150년 동안 임대를 받아가지고는 그 임대하는 동안은 이 사람이 이걸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 파티도 불리고 와인 파티도 하고 친구들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150년 동안 임대를 했다는 거 그거는 굉장한 겁니다. 저기서 예술적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포스트 모던의 리서치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리서치 작업을 해가지고는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 더 총체적으로 오케이 뭐냐 하면은 이미지 프란시스 이미지 2091 위에 프란시스 지금 있는 거 바로 위에 오케이. 요거는 프란시스 앨리스라는 사람의 작업인데요. 요거 또 리서치 해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어떤 장면이면 멕시코에 있는 모래산을 500명의 자원봉사자를 통해가지고 삽을 돌려가지고는 바로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야? 관계없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유명해져요. 아무 철학이 없이 유명해지면은요, 컨티뉴티, 즉, 이 지속성이 없어가지고 곧바로 그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름으로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불교에서는 이미 사람들에게 정신 수양을 시킬 때 그 돌을 들여다가 저기로 옮기게 하고 다시 그 돌을 이쪽으로 옮기게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시키는 게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는요. 아시겠어요? 그런 일과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철학적인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지금 넘었어요 이미. 자, 그리고 저 이미지 081 요 밑에 오케이. 그거예요. 오케이. 요거는요 그 누구냐면은요 크리스찬 맥클레인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건 이 사람은 한국에도 왔었어요. 이 사람은 리서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세상에 안 해본 일을 다 해보는 거예요. 영화라는 영화를 5년 동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시계, 손목시계, 안전뱅이 시계, 벽시계, 이빨시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세계의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는 이 영화를 24시간 상영하는 거예요. 그 24시간 만약에 오후 1시부터 상영하면은 오후 1시 시계를 찾아내가지고 그 화면에 넣어요. 그리고 1시 1분이면은 1시 1분 시계를 찾아내가지고 그 화면에 넣고 1시 2분에는 그 화면에 집어넣고 1시 3분. 그래가지고 24시간 동안 찍은 거예요. 그걸 24시간 동안 봐야 돼요. 보는 사람은 없죠. 유명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유명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은요, 철학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그게 우리의 지금 여러분들이 이 꿈일 수도 있고 또 이 테드의 또 다른 하나의 이상향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농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있죠, 그죠? 이 이미지만 봐도요 이거 한두 시간에 끝날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또 짧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좀 살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